네, 백고동이 울리고 있을까요? 아직은 저기 좀 멀리서 울리는 것 같아서 우리가 멀리부터 한번 저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조선주가 있는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현재 빅3의 안정적인 수주 확보 소식은 뭐 있긴 합니다만 주가도 과연 안정적인지를 봤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뭐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삼성중공업도 최근에 한번 급등이 나타난 이후에 고점 부근에서 쉽게 밀리지 않고 있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이 이렇게 멈춰 있는 구간에 HD 현대중공업이 또 치고 올라가는 구간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여전히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하나오션도 뭐 비교적 주가가 오를 때는 또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빅3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마진이 작년부터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뭐 마진율이 얼마나 올라갈지는 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신조선가의 상승과 더불어 중고선가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자체가 펀더멘털 자체는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실적이 올라가는 부근에서 최근에 뭐 군함이라든지 뭐 잠수함이라든지 추가적인 방산 쪽에서의 뭐 확산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붙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없이 모멘텀이 붙는 게 아니고 펀더멘탈의 개선은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부가적인 모멘텀들이 붙는 종목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뭐 조선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흐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고요. 네. 거기에 이제 미국이 또 뛰어들면서 미국? 네, 결국은 최근에 여러 산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 키워드 딱 하나만 골라보라면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 중국 때리기 하면은 우리는 반사수혜 받고 뭐 이런 구조도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미국 정부의 어떤 역할보다는 노조의 역할이 일단 영향을 주었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각 산업에서 중국을 조금 잘라내는 그런 역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 자체가 해당 업종에는 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네. 정리하면 펀더멘탈의 방향이 있는데 거기에 부가적인 플러스 알파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조선주 보면은 조금 고점에서 등락 보이는 종목도 있고 한데 좀 이렇게 막 소름 끼치게 주가가 막 올라가고 그러진 않아요. 지난번에도 저희 조선주 얘기했을 때는 오히려 그때가 단기적으로는 좀 매도 시점이다라는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오늘 삼성중공업 9,000원 갔을 때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네. 조선주는 지금 뭐 대형주 기준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하나만 보시면 된다. PSR 한 배. 근데 지금 정말 신기하게도 삼성중공업 지금 시가총액이 8조 원입니다.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매출 보시면은 8조 원 찍었어요. PSR 한 배죠. 네. 현대중공업 보시면 현대 시가총액이 11조 원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2023년도 기준 보시면은 매출이 12조가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가총액이 9조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 기준으로 7조 5천억 정도 나왔고 2024년도 기준으로 9조 정도의 매출이 예상된다. 말 그대로 어찌 보면 PSR 매출을 하나의 기준으로 잡아가고 있는 게 지금 뭐 조선업 자체의 약간의 매매 포인트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제작하는데 되게 긴 시간이 걸립니다. 배를 한 대 만드는데 2, 3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클이 되게 길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크라고 표현을 하죠. 지금 도크 같은 경우에는 도크가 증설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도대체 몇 년이나 지난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화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죠. 네. M&A를 통해서 이제 사세를 확장하는 소위 말하는 도크를 확장하는 그런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제한되게 생산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 도대체 영업이익률을 얼마까지 끌어올릴 거냐라고 보실 수 있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5에서 10% 정도의 뭔가 영업이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업이익률을 1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PSR 한 배가 결국 PER 10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PSR 한 배의 벽을 뚫기가 좀 쉽지가 않다라는 점. 그러면 우리가 성장률이 있냐라고 하면은 이게 중고성과가 됐고 아니면 신조성과가 됐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연에 많이 올라봤자 10%, 15%, 요 정도 이상은 올라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신조성과가 신고가를 쓰고는 있으나 이게 속도가 매우 더딘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은 이제 흑자 전환한 상황에서 그러면은 선반영으로 조금 땡겨 올려놨는데 그래서 얘들 도대체 언제 돈 번다고 하니 언제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어가겠니? 네. 이렇게 보시면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보니 결국에는 많은 투자자가 스윙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도 멈칫하고 올랐다가도 멈칫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올랐다가
빠지지 않는 게 어디냐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서서 우리 김종현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3, 4이하 주가도 고점까지 좀 올라갔다가 단기 고점에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 오늘도 보면은 종목별로 좀 보겠습니다. 한화 오션의 주가가 0.5%대 현재 밀리고 있습니다. 지난 고점 이제 3만 원대 딱 돌파를 하고 나서 이 부근에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오션은 어떻게 최근에 주가 움직임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조금씩 한 번 더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인가요? 일단 하나오션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견조한 주가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견조한 주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눌림목 매수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눌림목 매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조선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수주가 어떻고 신조성과가 어떻고 도크가 찾고 이런 내용에서의 접근이 아닙니다. 네. 지난 목요일 수요일이었죠. 미국 연준에서 이제 동결하면서 파월 의장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메시지 중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메시지는 긴축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리 인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긴축을 중단하게 되면 그 팬데믹 상황에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했던 4,500조에 대해서 네. 최근 1년 동안에 채권을 발행해서 이 부분을 다 매각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달러 강세 상황에서 고금리 상황에서 채권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미국의 환율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당연히 내려간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죠. 환율의 상황은 달러 약세로의 전환이 되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던 채권을 다 매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원화 강세가 되겠죠. 원화 환율이 내려갈 겁니다. 지난 그 연준 회의 이후에 국내 원달러 환율이 16원 하락했다가 그 다음 날 15원이 상승을 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 스위스가 먼저 금리 인하를 하고 유럽 ECB에서도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일시적인 상승이었고요. 앞으로 점진적인 우리 환율의 상황은 1,200원을 향해서 조금씩 내려가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그럼 이때 가장 수혜를 받는 업종에서의 종목이 뭘까요? 조선업종입니다. 과거에도 환율이 하락할 때 원화 강세 현상으로 갔을 때는 틀림없이 조선주가 상승의 흐름의 곡선을 계속 그려왔습니다. 이번 흐름에서도 연준에서 이러한 스탠스를 보여주면서 환율의 전환점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네. 조선주가 수혜받는 현상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에 관련해서 3월 중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전반의 흐름에 있어서는 관망이었어요. 일부 매도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목요일, 수요일부터 대규모의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신흥국 중심의 이번 경제 성장률이 진행이 되고 있고 조선주도 마찬가지로 이런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해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오션이 최근 단기적으로 유상증자 이후에 물량을 소화하고 최근 2만 원대에서 한 3만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최근 뭐 한 3, 4일 정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조정은 흔히 말하는 눌림목이고요. 더 가기 위한 과정에서 흐름이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여전하게 최근 주가의 움직임 자체에서 정체되어 있지만 다시 가기 위한 절제된 흐름에서의 가격 진행이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흔히 말하는 눌림목 매수 관점에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단기적으로 고점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구간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잘 쉬어가는 그런 구간에서의 신규 접근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도 해주셨고요. 종목별로 하나 더 보자면 오늘 앞서서 강윤규 매니저의 공략주이기도 했었던 현대임스가 주가가 최근에 이제 이런 또 드립 필요하시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한 차례 이제 3월 중순에 급등한 이후로 그 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좀 주가의 탄력이 좀 붙었네요. 현재 지금 7.6%대 상승한 19,400원대 주가 네.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현대임스의 경우에는 이게 이 지배권을 HD 그룹이 갖고 있다라고 좀 많이 오인을 하고 계신데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분 75%가 1년간 보유수 이후에 HD 그룹이 다시금 재매각되는가 이 부분도 한 가지 이슈로 좀 작용하고 있고 전체적인 어떤 매출 포지션의 대다수가 HD 그룹 계열로 공급되고 있는데 선박블록과 이 배관, 의장품 등이 지금 공급되고 있는데 95% 정도의 매출 비중 그리고 나머지 5%에 대한 매출 다변화를 타사에 좀 이관하지 못한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의존도는 HD 그룹 계열이 가장 크다. 그래서 여기서 관련된 현대중공업의 이 장기적 수주 증가 요인은 조선기저자에 관련된 매출 연동 효과가 좀 클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HD그룹이 향후에 현대임스를 다시금 재인수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별로 보면은 뭐 대형주 안에서 찾을 수도 있고 이런 현대임스 같이 지금 이제 고점에서 단기 고점에서 탄력을 받는 기업도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테이버구수는 그러면 조선주 여전히 그 전에 얘기했었던 뭐 삼성중공업처럼 대형주를 좀 보고 있을까요? 일단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PSR 기준에서 이렇게 뭐 약간의 스윙 투자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중공업이 그 전에도 우리가 이게 어찌 보면은 10,000원을 도전을 하다가 밀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쭉 어찌 보면은 수급이 좋아가지고 올라가다가 그게 작년도 8월이거든요. 그때도 이제 9,470원까지 상승을 하고 그러고는 쭉 기간 조정을 받고 난 뒤에 다시 올라와서 지금도 9,000원 근처에서 이렇게 좀 매수 매도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는 이런 섹터가 되어 있는 이유는 이미 앞으로 3에서 5년 동안은 수주를 다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수주 금액까지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출이 얼마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크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추가적인 생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숫자가 얼마가 찍힐 거다라는 건 다 알고 있고 거기에서 뭐 원자재를 어떻게 조달을 하고 그다음에는 뭐 판매 조건이 변경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인건비 같은 거나 혹은 이제 조선업의 가장 큰 포인트는 같은 배를 계속해서 만들면은 만들 때마다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반복적인 이런 뭐 이제 반복적인 뭐 생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규모로 수주를 받으면 호재라고 하는 이유가 같은 걸 똑같이 아니면은 뭐 두 대를 동시에 만들면서 똑같은 공정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용 절감이 된다는 게 조선주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저점을 올리면서 그리고는 앞으로도 매출이 늘어날 거니까 고점도 올려나가면서 그런 스윙 투자가 있을 거고 그럼 네. 이렇게 되면은 오늘 현대임스처럼 혹은 뭐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기자재들이 진폭이 한 10에서 15%씩 나오면서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박스를 잘 그리는 사람이 돈을 잘 버는 섹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한 줄평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김대중 고수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김종효 고수는 마진율 그리고 삼성중공업을 주목해보라. 변효인 고수 고부가 선박 수주의 차별화와 수주 잔고에 주목하자. 테이버 고수 적당히 순환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장탑5 마지막 1위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